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로 찾아뵙게 된 법학 박사 홍원식입니다. 저의 전공은 헌법입니다. 헌법이란 무엇일까요? 헌법은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여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얼마만큼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최고 기법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법률들, 형법, 민법, 행정법, 이하 국가보안법에 이르기까지, 국적법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법령들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헌법입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아버지가 계셔야 할 텐데요. 존재하는 모든 법규범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역시 헌법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존재하는 모든 법령들의 부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에서도 불효자식, 그러면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법규범들이 어느 이유를 불문하고 헌법에 위반하면 위헌법률이 되고 위헌법령이 되는 것이죠. 그럼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선상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공조직, 대통령부터 지자체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와 공조직의 존립 목적도 헌법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은 무엇을 위해서 있을까요? 정말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 방대한 내용의 핵심은 우리 헌법 10조에 있습니다. 헌법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존엄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법규범을 정하고 국가의 틀을 정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이 가장 명료한데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의 대가셨던 김철수 교수님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신 이상의 두꺼운 헌법책을 수십 년 동안 출간하셨습니다. 써야 될 내용이 많고 알아야 될 내용이 많다는 것이죠. 저만 해도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출간한 통일헌법학 개론, 제 책이 1200페이지입니다. 이 방대한 분량이 여러분에게 쉽고 간명하게 전달드리도록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헌법을 쉽고 깊고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저는 방송통신고를 졸업하고 2년 계획으로 준비한 대학 입시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1년 안쪽에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방송통신고 졸업생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1년도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해서 간 대학이 경기대학교 법학과입니다. 그런데 일기생입니다. 일기생이다 보니까 헌법 선생님께서 역시 또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가 소화하는 헌법이 아니라 책을 읽어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몹시 개인적으로 답답했고 하여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대생인데도 헌법은 독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서 제가 정말 큰 은혜를 입은 분이 여기 있는 그 김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님의 헌법책이었습니다. 근데 김철수 교수님의 책만 갖고는 또 좀 보완할 게 있어서 연세대 허영 교수님의 헌법, 또 같은 대학의 서울대 권영선 교수님의 헌법, 외에 프랑스 헌법, 그리고 독일 헌법, 세계 각국 헌법들을 총망라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잠자고 강의하지 않는 시간에는 헌법만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정확히 성균관대학교 사마원이란 고시반에서 부족한 저를 초청해줘서 헌법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강의한 내용이 사법시험에 특히 어려운 부분들, 헌법 철학, 헌법 판례 등이 출제가 되었고 거기에 적중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을 초청을 받아서 헌법 특강을 했습니다. 왜 그 명문대학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부족한 저를 초청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방대한 헌법을 쉽고 간명하게 그리고 깊게 정리할 수 있었던
그 처의 한계가 강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권의 헌법책을 한꺼번에 읽어서 그리고 그 강점들을 모아서 정리한 저 책 제목이 통합헌법요론이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3만 권 출간이 됐고 판매가 되었죠. 경향신문 1997년 8월 16일자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습득했던 헌법 내용을 사실은 헌법학계의 제 마음의 스승이신 김철수 교수님 같은 대가가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정말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 헌법학의 은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김철수 교수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김철수 교수님께서는 제가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통일헌법학 개론을 출간하던 그 해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되셔서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방안에 대한 총정리를 한 책을 친필로 이렇게 사인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서울대 법대 계시던 때부터 제가 학문적 지도편들을 받느라고 찾아뵙곤 해서 친필이시고요. 그런 개인적인 환경 속에서 이제 오늘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 말씀으로 헌법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헌법은 풍선으로 치면 통치구조와 자유 이 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통치구조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통령이 포함된 정부,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정부 속에 사실 들어있지만 감사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으면 통치구조라고 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통치권에 도전하는 건가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그건 전제적 발상이고 옛날로 친다면 왕에게나 통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통치권자란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통치구조 속에 이는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 아까 말씀드린 전체 구조를 통치구조라 합니다. 헌법은 통치구조와 기본권 구조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권 구조란 말이 여러분한테는 어려우니까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밑에 통치구조를 통치권이라 하겠습니다. 통치권과 자유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헌법입니다. 둘의 존재 관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유가 목적이고 통치권은 수단인 것이죠. 그 통치권의 그 모든 존재 목적은 자유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그런 방만한 내 마음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는 에마누엘 요셉 C.S.란 분이 제3신문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이분이 빨리 이해 안 가는 분들도 라파에트 밀라보 하는 분들 아실 겁니다. 벌써 그분들이 나오는 건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들이란 것이고 이분들이 탄생시킨 것이 다름 아니라 프랑스 인권선언이죠. 프랑스 인권선언은 대학 입시 준비하거나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도 배우는 것이니까요. 프랑스 인권선언 4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까지만 유효하다. 말이 좀 어려웠습니다. 간단합니다. 남의 기본권을 존중하라 이거죠. 나의 기본권이 소중하다면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라. 타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모두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받을 것인가에 관한 계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성원 간의 계약이 필요해요. 그것이 사회계약론입니다. 사회계약론 하면 생각나신 분들이 존 로크, 몽테스케, 장자크 루소 이런 분들이죠. 물론 그 앞선에 토마스 홉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인이 우리인데 우리 서로 간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나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받을 것인가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이 아실 만한 존 로크 같은 분은 그러기 위해서는 왕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어. 법을 만드는 의회가 있고 그 만든 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게 이권분립이라고 부르죠. 네, 이것이 오늘날 이제 의원내각제 원조라고 부릅니다. 근데 몽테스키에 같은 분은 좀 달랐습니다. 몽테스키에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다.
왕이 의회가 만든 법에 대해서 판단한 게 과연 옳은지, 왕의 판단이 옳은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사법부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몽테스키의 삼권분립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제로 정착이 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우리 에마누엘 요셉 C.S란 분은 그 전에 있었던 토마스 홉스의 얘기나 존 로크, 몽테스키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쓴 장자크 루소의 그러한 철학과제를 모두 합하여서 이분이 이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속에 담았습니다. 얇은 책입니다. 이 얇은 책이 프랑스 혁명을 성공시켰고 그것이 오늘날 대의제의 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여 마무리드리면 헌법은 통치권과 자유에 관한 것이다. 그 자유란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 자유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삶이 다원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된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 간의 경쟁이 룰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국가의 관여 역시 한계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정하는 것들이 이런 경우에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존권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자유권 다음에 생존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권이나 생존권이 국가가 보장한다 할지라도 이게 오히려 국가 기관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개인 상원에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서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권, 이 자유를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면 생존권은 평등을 키워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유와 평등은 대립관계로 보지 않고요. 생존권에서 말하는 평등은 자유에다가 평등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가, 통치권의 관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관여 과정에 있어서는 간섭이 이루어지고 간섭으로 인하여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걸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헌법은 자유와 통치권의 관계. 역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위에가 자유, 밑에가 통치권. 통치권은 자유를 위한 수단인 거니까요. 이 통치권이 어떻게 해서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단순하게 자유만이 아니라 자유에다가 평등까지가 생존권이고 이런 경우에 국가의 관여가 간섭이 되고 그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어떻게 배상받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 청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더 여타의 현대국가에는 새로운 기본권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헌법 37조 1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헌법에 명시된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가 다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알 권리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새로운 기본권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간단하게 정리드립니다. 헌법은 통치권과 그 외에 통치권을 수단으로 한 자유에 관한 문제다. 자유에 관한 것은 아까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등 또 새로운 기본권들이 발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통치권에 대해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통치권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자유에 관한 수단인데 그 수단에 관한 구조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큰 틀로 법치주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법치주의란 무엇일까요? 법에 의한 통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다름 아니라 국민의 자유보장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통치를 하라. 그 통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치를 하라는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 통치 구조를 지배하는 절대적 헌법 이념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끔 방송에서 들으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라 라고 말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1호가 국민주권주의죠. 그리고 기본권 존중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제, 거기다가 이제 국제평화주의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다수결로 폐지할 수 없는 것들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부릅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도 사법권의 독립을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치 없어져야 좋아 라고 말씀하는 분들 계시는데 국민투표로도 의회를 없앨 수가 없어요. 네. 그러게 되면 국민 다수결이 전행이 이루어져 버리고 국민을 빙자한 히틀러와 같은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법은 자유라는 큰 원과 그걸 받쳐주는 통치권이라는 원이 있는데 이 통치권이라는 원을 어떻게 해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도 만질 수 없도록 묶어둔 것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부른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 틀에 의하여 통치권이 운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유와 통치권의 관계로서 헌법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목 한번 하시면서 누가 이제 헌법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될까요? 이제는 습득하신 내용이 생활화돼야 됩니다. 이걸 생활규범으로서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고 있는 최고 규범이다. 좀 더 넓히면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모든 통치 구조를 동원하여 해야 될 본분을 정하고 있는 최고 규범이다 라고 대답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이란 자유와 통치권의 관계이다 말씀드렸고, 이 자유에 관한 것은 자유에다가 평등까지를 정하는 평등권, 이 자유와 평등의 문제가 침해됐을 때 발동하게 되는 청구권 등을 필요로 한 새로운 기본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 또한 보장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것이 그러면 사법권의 독립이나 권력분립주의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들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인가? 것들 세부적인 것들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독학으로 헌법을 공부하다 보니 용기 있게 서울대 법대 김철수 교수님을 찾아뵙고 그동안 제가 많은 지도 편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던 해 스승의 날도 자택으로 찾아뵙고 작지만 스승의 날 선물을 드리고 왔습니다. 물론 소천하셨을 때 문상도 다녀왔고요. 이런 대가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판도 속에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헌법학계를 이끄셨던 김철수 교수님 같은 석학의 그런 유지를 여러분 앞에 좀 최선을 다해서 전달드려 볼까 합니다. 각 대학마다 최고의 헌법학자들이 계셨지만 부족한 제가 불려갔었고 그것도 하루 불려가는 게 아니라 가면 주로 최소 일주일 또는 2주 또는 20일씩 특강을 했습니다.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대한 헌법 내용 현재 인터넷에 이북으로 통일헌법학 개론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보실 수 있도록 5,000원이면 이 두꺼운 책 12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강의 시간에 때로 필요할 때마다 헌법학 개론 몇 페이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헌법의 생활규범으로서 헌법이 우리 속에 장착돼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헌법적 철학에 기초해서 살아가느냐 아느냐가 너무나 큰 생활의 차이를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마누엘 요셉 시에스가 프랑스 인권서는 4조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자유를 소중하다면 상대방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 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공동체가 화목하도록 가는 길이고 사회공동체가 화목되는 것은 그것을 어렵지 않게 국민화합이라 부르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민통합이라 부릅니다만은 국민화합도 국민통합도 궁극적으로는 에마누엘 요셉 시에스나 헌법 철학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 나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더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규범으로서 헌법이 독일에서는 일찍이 생활화되었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계속해서 유치원부터 모든 공교육에서 헌법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게 가르쳤습니다. 아까 프랑스 인권서는 4조가 핵심이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내 자유가 유효하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섬김의 리더십이 이 땅에 있었다면 국민통합 후진국 상황이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오랜 기간 국민통합비전 이사장으로서 이제 국민통합, 국민화합을 외쳐왔는데 이제 각도를 또 한 번 달리해서 방대한 헌법책, 그 안에 약 10여 권 이상의 헌법 관련 책을 출간했던 저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그동안 갈고 다듬었던 헌법을 생활화시키도록 해드림으로써 국민 생활이 한껏 격상되어지고 그런 국민들로 가득 찬 대한민국이 국격은 향상되어지고 더 나아가 독일과 같은 국민화합 강국, 국민통합 강국으로 가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독일은 2023년 10월로 전 세계 GDP 기준 3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민통합이 최고의 안보이고 국민통합이 최고의 경제란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통합이 최고의 개인의 행복에도 기하는 것임을 저는 호소드리고자 오늘부터는 헌법을 통하여 생활규범으로서 헌법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어렵다 싶거나 복습하고 싶은 분들은 5,000원이면 여러분 메뉴가 얼마나 있습니까? 1200페이지가 넘는 이 책 한 권을 사서 이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 국민화합, 국민통합 강국으로 가는, 국민통합 복지 강국으로 하는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함께 손잡고 나가보시죠.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헌법학자 홍원식입니다.